그해 봄, 은희는 자신이 선택한 한 통의 클릭이 가족의 미래를 얼마나 뒤흔들지 전혀 알지 못했다. 처음엔 단순한 마음이었다. 남편이 권고사직으로 직장을 잃고 혼자 운영하던 작은 한의원도 점점 빚이 쌓이기 시작했다. 진료보다 카드값 걱정이 먼저였고 이제 더는 손 쓸 여유도 없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아들 학원비가 빠듯하다는 현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조여왔기에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다. 지인들에게 들은 우량주 단타라는 말이 묘한 유혹처럼 다가왔다. 몇백이라도 불리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았고 내가 똑똑하게 판단하면 이 정도 위기는 견딜 수 있을 거라는 이상한 자신감도 있었다. 처음 며칠은 상승 곡선을 그리며 은희의 마음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건 폭풍 전 고요였다. 단숨에 꺾인 주가는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끝없이 추락했고 남편 몰래 손댄 적금마저 하룻밤 사이에 종이 조각이 되었다. 잠을 잘 수 없었다.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은희는 불안과 후회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건 그 모든 걸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이 보여줄 표정이었다. 아들이 아침밥을 먹으며 엄마 나 학원 옮겨야 해? 라고 묻던 그날 은희는 작은 결심을 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지금의 구멍을 메울 방법. 단 한 달만 버티면 된다는 계산. 그렇게 은희는 밤마다 낯선 앱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아이디도 가명도 모두 꾸며냈다. 그 안에는 조건이라는 단어로 뒤덮인 현실보다 더 노골적이고 때로는 더 간절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그들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첫 만남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저녁 무렵 지하철역 근처 편의점 앞에서 마주친 남자는 은희의 사진을 한번 확인하곤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짧은 인사, 대충 정리된 모텔방, 그리고 그보다 더 짧은 시간. 은희는 방 안의 형광등보다 더 낯설고 어색하게 자신의 몸을 바라봤다. 돌아오는 길, 차창 밖에 스치는 불빛들은 그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그저 살아내기 위한 거래. 그렇게 합리화하며 눈을 감았다.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은 점점 덜 불편해졌다. 돈이 들어오는 순간 불안과 수치심은 잠시 뒤로 밀려났고 내일 아들의 교재비를 지불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무기력한 감정을 덮었다. 하지만 밤이 깊을수록 은희는 자신이 점점 무감각해진다는 걸 느꼈다.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상대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상처라는 걸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 즈음 남편 친구인 형준이 간만에 집에 들렀다. 오랜만에 뵌다며 웃으며 인사를 건넨 형준의 눈빛은 예전과는 달랐다. 늘 그랬지만 그날은 유난히 노골적이었다. 은희가 주방에서 허리를 숙이며 물을 따를 때마다 형준의 시선은 자꾸만 그녀의 허리선과 가슴 언저리를 맴돌았다. 짧은 민소매 티셔츠와 헐렁한 실내복, 속옷이 비치지 않도록 신경 썼지만 그의 눈은 마치 벗겨보듯 은희를 집요하게 훑고 있었다. 남편이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은희는 점점 숨이 막혔다. 익숙한 공간에서 느껴지는 낯선 시선, 그 시선이 평소와 다름을 알면서도 애써 무시했다. 그날 이후에도 형주는 종종 집을 찾았다. 술자리를 핑계 삼아 때로는 퇴근길 잠깐 들렀다며 나타났다. 그리고 은희는 알 수 있었다. 형준이 바라보는 눈빛은 이젠 더 이상 숨기지 않는 노골적인 탐욕 그 자체라는 것을, 그 시선이 낯선 남자들과의 모텔방보다 더 불편하다는 걸
그녀는 그제야 깨닫고 있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어두워진 저녁이었다. 은희는 아이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는 말에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 며칠 전 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남자와 실제로 만나기로 한 날, 프로필 속 남자는 말이 많지 않았고 조건에 대해서도 그저 편하게 보자는 말만 남겼다. 긴장이 덜했다. 초행길 모텔이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져가는 거리감과 반복된 상황들이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은희는 느끼고 있었다. 프런트에서 방 열쇠를 받아 조용히 문을 열었다. 방 안에 들어선 순간 은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침대 옆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 낯선 공간 속에 가장 익숙한 얼굴이 거기 있었다. 형준. 한 손에 물컵을 든 채 의외의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보던 그 남자는 서둘러 고개를 돌리며 다급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은희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형준 역시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다물고 있었다. 형준 씨? 은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왜 여기 있는 건지, 이게 무슨 우연인지 말로 정리할 수 없는 수치와 놀라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도 몰랐어. 그냥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형준이 조심스레 말을 뗐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흔들림이 있었다. 은희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낯선 남자들과는 다르다는 것. 남편과의 오랜 인연, 가끔은 가족처럼 마주했던 사람. 그와 마주한 이 공간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괴로웠다. 우리 그냥 나가는 게 좋겠죠. 은희가 문고리를 잡았을 때 형준이 조용히 말했다. 은희 씨나 오늘 이 방 들어오기 전까지는 당신이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 정말 몰랐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는지 은희는 설명할 수 없었다. 이 방에서 나가면 오늘의 이 일은 없던 일이 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지울 수 없는 상처처럼 형준의 말 한마디에 살짝 금이 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은희는 며칠 동안 형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지워내고 싶었지만 그 모텔방의 낯선 정적과 그 안의 익숙한 얼굴이 기억 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형준도 마찬가지였다. 며칠 뒤 그는 조심스레 은희에게 연락을 해왔다. 말을 걸까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은희는 잠시 침묵하다 전화를 받았다. 은희 씨, 그날 이후 계속 생각이 나서요. 나 그날 은희 씨 표정 자꾸 떠올라요. 그 목소리는 놀랍도록 낮고 진지했다. 평소 장난스럽던 말투도 없고 시선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은희는 마음이 복잡했다. 이건 분명 엇나간 인연인데 왜 그 사람의 말에 가슴이 흔들리는지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둘은 다시 만났다. 이번엔 서로를 속이지 않았다. 그냥 얘기나 하자는 말로 시작된 만남은 오랜만에 숨이 편한 대화였다. 형준은 조용히 털어놓았다. 자신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오랜 시간 공허하고 메말라 있었는지. 말을 꺼내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알겠어나 그만해였어요. 서로 피하는 말과 눈빛 속에서 나는 그냥 벽을 마주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형준의 말에 은희는 자신의 마음도 자연스레 열렸다. 그녀 역시 외로웠고 존재감 없는 하루를 견디고 있었으며 지켜야 할 자식과 무너져가는 자신 사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음을 그도 느꼈을 것이다. 두 사람의 대화는 길어졌고 말보다 침묵이 더 위로가 되는 순간도 많았다. 형준은 그날 이후 더 이상 탐욕스런 눈빛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고 깊은 시선으로 은희를 바라보았다. 서로를 오해하고 있던 마음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낯선 욕망 대신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었던 감정의 결핍이 서로를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은희는 우산을 들고도 비를 피하지 못한 얼굴처럼 표정이 젖어 있었다. 형준의 연락은 짧고 간결했다. 같이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머뭇거리던 끝에 은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모텔은 지난번과는 달리 서로가 의식한 공간이었다. 익명의 실수가 아니었고 모른 척하고 나올 수 없는 곳이었다. 방에 들어서자 형준은 그녀 앞에서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그날 이후 은희 씨 생각만 나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말없이 같이 있고 싶어요. 은희는 그 말에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은 진심이었고 그 안엔 욕망보다는 깊게 패인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형준이 은희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피하지 않았다. 은희의 마음은 이미 여러 겹의 감정 속에서 갈피를 잃고 있었고 그 혼란스러운 마음이 이 손길에서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품었다. 거칠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형준은 말없이 은희의 이마에 입을 맞췄고 은희는 눈을 감은 채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감각들을 하나씩 되새겼다.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안으며 그날 밤은 과거의 회한과 현재의 허기를 조용히 덮어주고 있었다. 숨소리와 빗소리가 얽혀 흐르는 방 안 두 사람은 잠시나마 현실의 무게에서 벗어나 한 줌의 따뜻함에 안겨 있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 끝에는 언제나처럼 차가운 현실이 다시 찾아올 것이란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전과 같을 수는 없었다. 주방에서 칼질을 하던 손이 문득 멈출 때마다 형준의 손길이 떠올랐고 조용히 켜둔 라디오 소리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이의 등교 가방을 챙기며 그가 건넸던 말들이 불쑥 떠오르고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며 은희는 알 수 없는 허무함에 사로잡히곤 했다. 형준 역시 다르지 않았다. 회사에서의 회의 중에도 은희의 얼굴이 떠오르고 집에 돌아와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아내를 보면 더 이상 이 공간이 자신의 안식처가 아님을 절실히 느끼곤 했다. 그는 아내와의 대화 시도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말을 걸어도 짧은 대답뿐 감정은 오래전부터 마른 종이장처럼 서로 부딪히면 금세 찢어지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형준은 은희의 집 앞에서 차를 세우고 문자를 보냈다.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은희는 망설이다 현관문을 열었다. 형준은 미안한 얼굴로 섰고 은희는 그 눈빛을 보자마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나 잘못된 줄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네요. 형준의 말은 고백 같기도 했고 자책 같기도 했다. 그저 은희는 고개를 떨군 채 작게 말했다. 나도 그래요. 당신 앞에 서면 자꾸 나를 잃어버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 관계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돌아서지 못하는 자신을 그저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 밤 은희는 처음으로 형준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주식에 실패하며 잃었던 것들, 자존감, 남편과의 거리, 그리고 점점 무너져가는 자신까지. 형준은 묵묵히 들었다. 비난도 충고도 없이 그저 다 들어주는 사람처럼. 그 순간 은희는 깨달았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누군가의 손길이 아니라 내면의 상처를 그저 다정하게 바라봐주는 시선 하나였다는 걸.
은희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다. 속옷만 걸친 채 머리를 빗으며 천천히 몸을 훑어보았다. 세월이 흐르고 삶에 쫓겨 살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몸은 한 번 본 남자라면 잊기 힘든 곡선을 지니고 있었다. 허리선에서 부드럽게 흐르는 곡선, 가슴과 엉덩이에 선명히 살아있는 여성적인 라인은 스스로도 낯설 만큼 관능적이었다. 형준도 알고 있었다. 은희가 자리를 뜰 때마다 그의 시선은 어김없이 은희의 뒤태에 머물렀고 무심한 듯 내미는 손길 하나에도 욕망이 숨어 있었다. 두 번째 만남은 처음처럼 우연은 아니었다. 형준은 이미 은희를 갈망하고 있었고 은희 또한 그 시선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그 모텔로 향했다. 빗속에 서 있는 형준의 차, 은희는 망설임 없이 조수석에 올랐다. 방에 들어서자 형준은 말없이 은희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이성의 마지막 줄을 놓기 직전의 흔들림,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오랜 억눌림이 터지는 고백이었다. 은희는 천천히 코트를 벗었다. 그 아래에는 짙은 와인색 실크 원피스, 몸에 붙는 재질은 그녀의 몸매를 한치의 왜곡 없이 드러냈고 형준의 시선은 그 가느다란 어깨에서 천천히 내려와 엉덩이선에 머물렀다. 숨이 걸렸다. 형준은 가까이 다가오며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고 은희는 말없이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서로의 입술이 닿는 순간 모든 이성은 무너졌고 남은 건 오로지 촉각과 감정뿐이었다. 형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다. 은희의 곡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그녀의 떨림을 읽었다. 그 밤 방 안에는 비의 냄새와 살의 온기, 그리고 오래 참고 누르던 갈증이 허락된 듯한 위험한 안도감이 흘렀다. 그들이 함께였던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이라는 단어는 잠시 벽 너머로 밀려났다. 하지만 그 쾌락의 끝자락에 서늘한 불안이 이미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은희는 형준의 연락을 기다리는 자신을 낯설게 바라보곤 했다. 처음엔 욕망이었다고 생각했다. 허기진 마음과 몸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충동이라 여겼다. 하지만 형준의 손길이, 그의 눈빛이 자꾸만 떠오르는 걸 어쩔 수 없었다. 자신이 그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 되어버렸다. 은희는 아이를 등교시킨 후 멍하니 집안을 정리하며 형준이 앉았던 소파를 바라봤다. 그가 건넨 커피 한 잔, 말없이 감싸던 손, 잠든 얼굴 위로 머문 시선, 모든 것이 무해한 듯 살며시 다가와 마음을 잠식해버렸다. 형준 또한 혼란스러웠다. 아내와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파열음이 났고 서로의 방을 따로 쓴 지도 수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은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다. 하지만 은희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의 욕망은 더 이상 몸 하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고 그녀의 상처와 고요 그리고 애써 무너지지 않으려는 마음까지 모두 끌어안고 싶다는 충동으로 번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형준은 집 앞까지 은희를 데려다 주다 문득 말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되네요. 그만두는 게 맞겠죠? 은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형준의 눈빛에 자신도 같은 혼란 속에 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입술은 달랐다. 아니요. 이젠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한 번쯤은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 말은 형준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그날 밤
그들은 다시 서로의 품에 안겼다. 더는 이유를 붙이지 않았다. 사랑이라 부르기도 욕망이라 단정짓기도 어려운 이 감정. 단지 지금 이 순간 이 사람만은 거짓이 아니라는 믿음만으로 둘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 깊은 포옹 속에서조차 불안은 가만히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새 그들의 그림자 아래에 또 다른 인연의 고리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으니까. 이른 봄비가 내리던 저녁, 형주는 은희를 조용히 불렀다. 평소보다 한참 일찍 끝낸 회식, 그는 우산 하나만 달랑 들고 은희의 아파트 앞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비 오니까 조심히 나와요. 차 안에서 잠깐만 얼굴 보자고요. 은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친 채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나섰다. 형준의 차 문이 열리자 따뜻한 히터 바람과 함께 익숙한 채취가 은희를 감쌌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살짝 손을 맞잡았다. 짧은 스킨십이었지만 그 안에는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이 스며 있었다. 그 순간 형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민정이라는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다. 은희는 무심한 듯 시선을 돌렸지만 심장이 순간 움찔했다. 형준은 재빨리 화면을 뒤집고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우리 아내예요. 요즘 이상하게 자꾸 예민해져서 무슨 낌새라도 챈 건 아닐까 싶어요. 은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편한 마음이 목덜미를 서늘하게 적셨다. 며칠 뒤 은희는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마트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다. 검은 코트를 입고 선반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여성. 조금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쩐지 낯이 익었다. 그 순간 그녀가 돌아섰다. 은희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민정? 한때 대학 시절 늘 붙어 다니던 절친.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서로를 위로하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민정은 잠시 눈을 마주쳤지만 모른 척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자리를 떴다. 은희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무언가 운명의 수레바퀴가 묘하게 겹쳐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은희는 그날 밤 형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 수가 없었다. 사랑이 아니라면 이 감정은 무엇이고 이 만남의 끝은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녀는 처음으로 이 관계의 끝자락에 파국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은희는 남편에게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다.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형준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조용히 도시 외곽의 작은 모텔로 향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두운 길, 차창에 맺힌 물방울이 은희의 심장처럼 규칙 없이 흔들렸다. 모텔 방 안 은희는 형준의 앞에서 천천히 외투를 벗었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그녀의 몸매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슬쩍 풀린 블라우스 사이로 드러난 볼륨 있는 가슴 라인, 하늘하늘한 치마 아래로 날렵하게 뻗은 다리,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은 그 몸은 형준의 눈을 이끄는 유혹 그 자체였다. 형준은 몇 초간 말을 잃은 채 그녀를 바라보다 마치 조심스레 다루는 도자기처럼 손끝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은희는 그 손길에 조금 떨리는 숨을 토했고 형준은 말없이 그녀의 입술을 가볍게 덮었다. 숨이 엉키고 옷이 바닥에 흩어졌고 둘의 몸은 처음보다 훨씬 절박하게 얽혔다. 형준은 느릿하게 그러면서도 탐욕스럽게
은희의 몸을 음미했다. 손끝으로 곡선을 따라가며 귀 뒤를 지나 허리선을 감싸 안고 무릎을 무릎으로 고정한 채 천천히 그녀를 눌렀다. 은희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전한 포옹 속에서 눈을 감았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의 전부가 되어 본다는 감정, 지켜지고 있다는 감각, 그리고 다시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한참 후 형주는 땀에 젖은 이마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희 씨,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에 은희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린 채 조용히 웃었다. 이렇게라도 살아있는 기분이 드는 게 나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상하게 평온했다. 창밖에서는 아직도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세상은 조용했고 그 밤 두 사람은 세 번째 죄를 지었다. 하지만 그 죄의 끝에는 처음으로 용서가 아닌 이해를 갈망하고 있었다. 은희는 모텔에서 돌아오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딘가 부드러워졌고 오랜만에 생기를 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형준과의 시간이 따뜻했지만 그만큼 위험했다. 형준 역시 같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운전대를 잡은 손이 유난히 무거웠다. 차 안에는 은희의 잔향이 남아 있었고 마음 한구석엔 아내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결혼 14년째 대화는 줄고 무심한 일상만 반복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걸까?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느꼈다. 며칠 후 형주는 은희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은희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 모두 이 관계가 어디까지 흘러갈지 감당할 수 있을지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준이 불쑥 은희의 한의원에 찾아왔다. 은희 씨, 우리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은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차 한 잔을 권하며 작은 회진실로 그를 데려갔다. 둘은 말없이 마주 앉았다. 형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대로 가면 둘 다 망가질 것 같아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난 지금이 내 인생 처음으로 사람다운 기분이에요. 형준은 눈을 감았다.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차마 더 나무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다치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희는 미소 지었다. 나도요. 당신이 내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해요. 그 말 속엔 헤어짐의 전조도 남겨질 미련도 같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별을 택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그들의 관계는 지금 막 가장 깊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은희는 형준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잠시 모든 연락을 끊고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핸드폰은 침묵했고 한의원도 평소보다 조용했다. 감정은 서서히 가라앉았고 그 안에 남은 건 서로를 향한 미련이 아닌 한 줄기 다정한 고백 같았다. 그 즈음 은희는 한의원으로 들어서는 낯익은 얼굴에 잠시 눈을 의심했다. 은희 맞지? 오랜만이다. 나 수진이야. 놀란 은희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 설마 형준 씨 부인?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 형준이 아내야. 그런데 너희 둘 예전엔 인연이 없었잖아. 그렇지? 은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늘 함께였던 친구였고 어느 날 서로의 연락이 끊기며 멀어졌던 사이였다.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형준이 요즘 뭔가 이상하길래 기운 좀 받으려고 왔어. 근데 내가 여기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은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수진을 따뜻하게 맞았다. 그날 이후 은희는 형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이제 정말 정리하려 해요. 당신이 어떤 삶을 선택하든 난 우리가 나눈 시간만큼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형준도 길게 답하지 않았다. 당신 덕분에 나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 처음 배운 것 같아요. 부디 좋은 기억으로 남아주세요. 그 후 두 사람은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은희는 오랜만에 자신을 돌보며 작은 행복들을 하나씩 되찾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한 밤에 책장을 넘기는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형준도 어느 날 수진과 함께 조용한 산사에 들러 한참을 말없이 기도했다. 이 인연이 더 이상 죄가 아닌 성장이 되기를. 이야기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정리되었고 그 기억은 사랑이었지만 결국엔 놓아줄 수밖에 없는 인연이었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사연이 가슴 한켠에 남아있지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늦은 저녁의 사연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